정치 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깨끗한 사람이라면은 오늘날 한국의 좌익은 붙을 데가 없어요. 깨끗한 사람이 멋대로 하는데 누가 말입니까? 어떤 회사에서도 노조를, CEO가 노조를 딱 잡는 사람들 있어요. 조장 선생님이 정조조를 딱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공통점이 뭐냐? 약점이 없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멋대로 하는데 말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망국적인 천방명을 해결하는 것은 깨끗한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 깨끗한 것 중에서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재산이 적어야 돼요. 그거는 한국에서 재산이 아마 몇십억 이렇게 되면 사실은 대통령 안 합니다. 한국 사람은 무조건 재산 많으면 부패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재산은 적은 사람. 그런데 한국 사람, 우리 정치인들의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재산 공개한 걸 비교하면은 일본의 국회의원들보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3배가 많습니다. 3배가 많아요. 일본은 그건 뭐냐? 일본 사람들이 생각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뽑은 사람, 그 사람은 기업으로 나가지 왜 정치인 되려고 하냐? 변호사 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 그 사람 변호사로 나가야 되는데 왜 국회의원 되려고 하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보는 사람들끼리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가 그래도 저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건 깨끗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습이 많아요. 3분의 1이 세습입니다. 아버지가 국회의원 하면 아들이 국회의원 되는 게 전체 의선수의 3분의 1이에요. 그걸 욕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도리가 없어요. 깨끗한 사람이 법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부패하면은 자격지심이 생겨가지고, 반드시 좌익하고 타협을 합니다. 반드시 불법한 사람하고 타협을 하고, 용기가 안 생길 것입니다. 인간이 양심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정치판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첫째, 깨끗한 사람은 90% 이상이, 99%가 애국적인 사람입니다. 애국적이지 않으면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끗하고 애국적인 사람이 대통령되고, 국회의원 되고, 시장 되고, 군수 되고, 그리고 이거 우리가 사회로 넘쳐가지고 그런 사람이 기업체에서 사장이 되고, 돼야 불법과 깽판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불법과 깽판과 반역을 처단할 수 있는 무기는 많아요. 무기는 많습니다. 북부는 총을 갖고 있고, 공무원은 헌법을 갖고 있고, 검찰은 국가보안법을 갖고 있고, 많은데 이것을 행사를 않는다. 칼은 있는데 칼을 쓰지를 않는다. 왜냐? 칼자루를 잡은 사람이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용기가 없느냐? 자기 자신이 부패했기 때문에 용기가 없다. 그래서 아주 문제는 간단해요. 오늘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청렴한 사람, 군인 시절에 박정희 같은 사람, 한신장군 같은 사람, 정봉욱 같은 사람, 이광유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선거를 통해서 뽑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참고입니다. 선거.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안협자도 뽑아보고, 이 간첩 비슷한 사람도 뽑아보고, 부패한 사람도 뽑아보고, 무능한 사람도 뽑아봤는데, 정과자도 뽑아봐. 그래, 강원도 사람들은 얼마나 과감하게 이광재라는 사람을 뽑아줬어요. 거기 하나 딱, 이 모델이죠. 이광재라는 사람이 박영차라는 사람으로부터 12만 달러와 몇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집행유예 플러스 벌금도 꽤 많아요. 1억이 넘습니다. 1심에서 선고를 받았으면 민주당이 양심이 있는 정당이면 후보라고 내야지. 그건 뭐 애당초 그거는 문제. 그럼 선관위가 유권자들한테 이 사람은 이런 전력을 갖고 있고 확정되면은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리지 않았어요. 선관위는 알리지 않는 정부 유기를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일 앞장서서 알려야 될 사람은 한나라당 후보 아니겠어요? 이계진이라는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느냐고 나중에 낙선된 뒤에 물어보니까 대답이 글짝입니다. 네가티브라는 욕을 들을까 싶어서 아닙니다. 아, 그럼 이게 동참회 대장 선거입니다. 동참회 TV는 막 듣고 준다. 그게 아니고 그거 안 해도 당선된다고 오만에 빠져서 안 했든지 그것을 알려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할 만한 이념 보장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진 것이죠. 그러나 또 더 웃기는 거는 취임 즉시 직무가 정지되게 되어 있는데 그 이광재라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는 직무를 보겠다는 거예요. 직무를 보겠다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육군 참모총장을 개입을 했는데 육군 참모총장이 나는 군인들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하고 출근하면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기갑사단을 서울로 불러들이고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반란이에요. 반란. 일종의 반란입니다. 이렇게 막 가고 있어요. 막 가고 있는데도 칼을 뽑아야 될 검찰총장, 대통령, 장관장 같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겁에 질린 사람처럼 지금 행세하고 있다. 그건 뭐냐? 본인들이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칼을 뽑지 못할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유권자들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선출직에 관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깨끗하고 용감한 사람, 깨끗해야 용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사람만이 용감할 수 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깨끗했던 사람 순으로 나라를 발전시켰어요. 제일 깨끗했던 사람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깨끗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가 나라를 발전시킵니다. 깨끗하면 뭐냐? 물질적인 욕망이 없다는 것은 정신이 맑다는 것이죠. 정신이 맑다는 것이고 생활이 소박하다는 것입니다. 소박한. 왜 소박해야 되느냐? 인류 국가에 가면은 대통령의 활동이나 이런 게 다 소박해요. 어제 약더라도 보통 사람 의자가 다 똑같고, 독재 국가에 가면은 대통령에 대한 특권이 많이 주어집니다. 왜 지도자는 소박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판단을 마음을 비우고 할 수 있다. 독재가 중요한 판단은 머리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트루만 대통령 또한 소박합니다. 그분이 기념관 가보면 아주 소박하니까 생활도 소박해요.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 돌아가가지고 사실은 수입이 없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이 배고로 옵니다. 소박했기 때문에 그런 파견이라는 위대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다. 이번에 한국이라는 지금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정봉준 씨가 당대표로 나옵니다. 맨날 텔레비전 보면은 선거기간 중이니까 하나는 정세균이라는 사람 나오고 하나는 정봉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한나라당이 선거에 지기로 작정 안 하면 이런 얘기가 일어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 많은 사람과 권력자에 대한 그 저항의식은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부자가 간판이 돼가지고 나와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저항감을 가진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유교 그런 우리가 이겨냈지만은 아직도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밀리고 있다. 정신건강을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5.16에 보면은 청신한 기쁨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청신한 기쁨. 청신한 기쁨을 가지고 정치권을 바꿔야 됩니다.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여야는 다 바꿔야 됩니다. 야당한테는 너가 좌파 사회주의적인 거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에 기피가 있다.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을 반드시 반대하라. 김정일이 반대하면 우리하고 대화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고, 한나라당이나 이 보수 세력한테는 당신은 깨끗해라. 웰빙 체질을 벗어라. 그렇게 해야 그동안에 우리가 이룩한 이 근사한 나라, 모든 통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나오는 물질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동시에 진실도 공짜가 아니다. 진실이라는 것도 싸워서 지켜내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이명박 대통령처럼 가만히 있으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경제를 잘 걷고 한 것을 국민들이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실을 공짜로 누리겠다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